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문대학 교양교육 공고안에 대하여 말씀드릴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권준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문대학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이 시점에 교양교육 정상화라는 화두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전문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정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고 교양교육 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전문대학 교양교육 공고안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본 공고안이 전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난 2023년 약 1년간의 논의를 통해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표와 전문대학의 현실을 두루 반영하여 만들어낸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공고안은 전문대학 교양교육 표준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잠정적인 안이며 이후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과 이슈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전문대학 교양교육 공고안에 대하여 교양교육의 정체성과 목표, 교양교육과정의 구성, 교양교과목의 기본 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전문대 교양교육 현황 및 이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대 교양교육의 사적 변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게 되는데 시행령에는 전문대 교양교육에 대한 규정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 자율적으로 교양교육을 운영하게 되고 직업교육이 곧 전공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4년부터 NCS 직업기초능력과 교과목이 교양교육을 대체하게 되면서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고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존재가 잊혀져 가던 중에 2018년도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주관하여 시작한 전문대학 대상의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은 전문대 구성원들에게 교양교육 정상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전문대의 교양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과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기본역량진단에 교양교육과 관련한 평가 항목이 포함되고 평가 점수 6점이 배점되면서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을 보다 실제적인 당면과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기초교양 컨설팅을 진행한 대학들이 그 중심이 되어 교양교육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의 변화, 학제 제로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2023년 1년간의 연구를 걸쳐 2024년 4월에 전문대학 교양교육 공고안을 완성하여 전문대학에 배포하였으며 2024년 6월 27일에는 전국 4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전문대학 교양교육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교양교육을 개설할 수 있는 학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전문대학의 교양 졸업이수 학점은 일반 대학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으며 졸업이수 학점 대비 교양 졸업이수 학점의 비율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평균적으로 2년제 8학점, 3년제 14.9학점, 4년제 20.8학점의 교양 졸업이수 학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졸업이수 학점 대비 각각 10.8%, 13.4%, 16.0%에 해당하는 학점입니다. 일반 대학은 평균 35.1학점의 교양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것은 졸업이수 학점의 26.8%에 해당하는 학점입니다. 전문대학 학자별 평균 교양 이수 학점인 14.6학점과 일반대의 교양 이수 학점 35.1학점은 무려 20.5학점의 차이가 나며
졸업 이수학점 대비 교양 이수학점의 비율도 13.3%대 26.8%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2018년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이 시작되고 전문대학에 교양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화두를 던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전문대학 스스로가 안고 있는 교양교육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개선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해준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의 개요와 목적 그리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기초교양 컨설팅은 대학의 기초교양 교육의 질을 제거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대학 측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초교양 교육 컨설팅은 학내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해당 대학의 기초교양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자문활동입니다.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을 통해 대학은 교육과정 개선, 또 교육과정의 심화, 교육 역량 제고, 교육활동 지원 등의 당면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획득하게 됩니다.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재학생들의 기초학습 증진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데 컨설팅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 재학생들을 글로벌 정보사회가 기대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그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구성원 등을 간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원하는 데 전문대 기초교양 교육 컨설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대학 기초교양 교육 컨설팅의 시작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교육부는 기존의 일반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던 교양기초 컨설팅을 전문대학까지 확대 시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와 관련하여 자문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2018년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전문대 컨설팅 기획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의 컨설팅 진단 항목을 참고하여 전문대 컨설팅 진단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논의를 통해 컨설팅의 명칭을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으로 확정하고 7월 13일에는 전국 전문대학에 컨설팅 안내 및 신청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11개 전문대학이 첫 해 컨설팅을 신청하고 컨설팅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전문대 컨설팅의 명칭을 일반 대학의 교양교육 컨설팅과는 다르게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은 교양교육에서 직업 기초 능력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전문대학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향후에는 전문대학 역시 교양교육 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컨설팅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65개 대학이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복 참여 대학을 제외하면 55개 대학이 컨설팅에 참여하였고 이는 전국 130개 전문대학의 42.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교양교육을 둘러싼 이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문대학 교양교육을 둘러싼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슈들은 오랫동안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짧은 학제로 인한 교양교육 무용론입니다. 전공을 가르칠 시간도 모자라는데 무슨 교양교육이냐는 식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문대학에서 교양교과목이 축소되는 양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공을 가르칠 시간이 모자라는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대학에서의 학과 중심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양교육 운영 양상입니다.
전문대학의 일부 구성원들은 교양교육은 학과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전문대학에서 전공과목 성격의 교양교과목의 편성을 촉진하고 전공과 연계한 직업기초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양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학과 중심으로 개설되고 운영되면서 대학 차원의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역시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양상은 개인적인 신념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개인적인 신념은 전문대학에 교양교육 관련 정책이 논의되고 수립되는 것을 막아서고 결국 전문대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교육과정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환경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는 전문대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전인적 인재 양성이 가능할 때 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함께 그 위상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문대학은 4차 산업 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 전공 교육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사고력 향상에 기여하는 교양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생애 전반에 기여하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0년 KDI 포커스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졸업자 가운데 52.3%가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는 전문대 졸업생의 48%가 3년 이내에 이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문대학의 교육은 인생 전반에 걸쳐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교양교육이 그 상당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취업 역량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공 관련 우수한 스킬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선호가 있었다면 이제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는 좋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원하고 있으며 인성이 훌륭한 학생은 취업 경쟁력에서 실제적인 우위에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재 전문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의 정상화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대학 교양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대 구성원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총장을 비롯한 전문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대학 구성원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양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교양 전담 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양학부의 설치가 필요하나 전문대학의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교양교육센터 등의 설치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양학부 및 교양센터 소속의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을 확보하여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셋째, 교양 졸업기준학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졸업 이수학점 관련 규정에 현재보다 확대된 교양 졸업기준학점을 명시하여 학생들이 보다 많은 교양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교양학점의 확대는 다양한 교양교과목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넷째,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학과별 일괄 선택이 아닌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의 편성 및 운영이 학과 중심에서 대학 중심으로 이관돼야 하며, 이렇게 할 때 정말 교양교과목다운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양교육 담당 교광사를 위한 교수 연구 및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의 교광사는 물론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내 구조조정의 결과로 역할이 변경되는 교수가 교양교과목을 개발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대학 교양교육 관련 현황 및 이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고안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공고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전문대학 교양교육 공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이란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전반에서 요구되는 지식의 습득 및 학습자 스스로가 학문을 탐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양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 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가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과 전공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입니다. 또한 교양교육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민주주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다음은 교양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안에서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6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 둘째,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 셋째,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넷째,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다섯째, 공동체 의식과 시민 정신의 함양. 여섯째,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그럼 지금부터 교양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양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세계의 존재와 사건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한 이해관계를 떠난 가치 판단이 가능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인간이 보편적으로 희망하는 바람직한 세계의 실현을 위해 결정과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 간, 세계 간, 가치관의 확립을 의미하는데 교양교육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교양교육의 목표는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입니다. 보편적 문해 능력이라 함은 인간, 사회, 자연에 관한 지식과 이들을 전하는 문헌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개인적, 사회적 삶의 현실, 그리고 자연과 기술 문명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학은 국어, 외국어, 정보문해 교육, 수리, 통계적 해석 교육, 과학 교육 등을 통해 이와 같은 교양교육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양교육의 목표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능력이며, 나아가 정보사회에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 가운데 비판적 사고 능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며, 학술활동, 직업활동, 사회활동을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입니다. 한편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은 기본적인 문해 능력, 즉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를 바탕으로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말과 글, 그리고 시청각적 의사소통 수단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학생들은 교양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양교육의 네 번째 목표는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입니다. 융합적 사고 능력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균형 있게 습득하고 그 연관성에 대한 통찰적 발견을 통해서 기존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통찰적 발견은 기존의 사건, 사물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융합적 사고는 이질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교수 학습하는 교양교육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진단하고 지식 융합을 통해 대안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지식 활용 능력이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융합적 사고 능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교양교육은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의 5번째 목표는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의 함양입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토대인 공동체를 존속, 발전시키기 위해 소속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양교육 중 자유학의 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를 분석적,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적 능력과 정의적 판별을 하는 능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또한 교양교육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한 사람의 세계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교양교육의 목표는 심미적 공감 능력의 함양입니다. 교양교육은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주변 세계와 감각적,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줍니다. 학습자는 심미적 공감 능력의 함양을 통해 감각적으로 느낀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한 바를 예술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됩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은 자유학의 교육에서 추구하는 지적 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양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교양교육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양교육과정의 구성과 교과목의 기본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